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발기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 가운데 혈관 검사를 받아본 분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국제의학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1.6배 이상 높았습니다. 45만 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발기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남성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 혈관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서 중학교 체육교사로 32년간 근무하셨던 황기철 선생님, 69세이신데요. 퇴직 후에도 매일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차마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예전 같지 않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걱정이 되셨죠. 황기철 선생님은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전혀 다른 이유가 나왔습니다. 혈관 내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육교사 출신이라 운동은 하셨지만 식습관에서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문제의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호르몬도 아닙니다. 심리적 문제만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를 밝히고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응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나이, 세월입니다. 60이 넘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70이 넘었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 증거를 보겠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남성 가운데서도 꾸준히 혈관 관리를 해온 분들은 발기 기능이 50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40대라 해도 흡연과 과음, 운동 부족이 겹치면 심각한 혈류 장애가 나타납니다. 즉,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혈관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된 차인데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고 세차하고 관리를 잘한 차예요. 다른 하나는 5년밖에 안 됐는데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차입니다. 어떤 차가 더 잘 달릴까요? 당연히 관리한 차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정확히 말하면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범행 동기이지 범인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의학 용어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사실 이 용의자는 완전한 무죄는 아닙니다. 공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남성 호르몬은 성적 욕구와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의욕 자체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인 남성도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대한남성의학회 자료를 보면 발기부전으로 내원한 60대 남성 가운데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비율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력은 괜찮은데 아래쪽만 유독 힘이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호르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몬은 의욕의 문제이지
기능의 문제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용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력한 용의자예요. 바로 약입니다. 정확히는 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대전에서 세무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셨던 송태호 선생님, 73세이십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셨는데 오래전부터 발기력 문제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잘 듣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용량을 늘려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발기부전에 쓰이는 약물, 의학적으로 PDEO 억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약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에서 35%에 이릅니다. 10명 중 3명은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약은 혈관을 잠깐 넓혀주는 역할을 할 뿐, 혈관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도관이 녹슬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 수압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나오겠죠. 하지만 녹슨 관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높은 수압 때문에 관이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태호 선생님에게 검사를 진행하니 혈관 내벽의 탄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으로 증상만 가리는 동안 혈관은 조용히 더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심장 쪽 혈관도 좁아지기 시작한 초기 소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호르몬은 공범이지 주범이 아닙니다. 약은 범인을 잡는 도구이긴 하지만 오래 쓰면 오히려 진짜 범인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어요? 최근 석 달 사이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변화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변화가 없으셨다면 그건 피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한두 층 올라갔을 때 숨이 이전보다 더 차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발기력 저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범인의 소행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참 억세게 견디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가족 먹여 살리시고 아이들 키우시느라 정작 자기 몸은 챙길 겨를이 없으셨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으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혈관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범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혈관 내피 기능 장애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뭐냐고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발기가 일어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에서 신호가 오면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분비하고 그 산화질소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가 확 몰려들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호가 와도 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피가 충분히 차지 않으니 예전 같지 않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남성의 음경동맥은 직경이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 목 부분의 경동맥은 5mm에서 7mm입니다. 같은 양의 혈관 찌꺼기가 쌓인다고 해도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가장 가는 혈관, 즉 음경동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유럽 심장학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증상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사건보다 평균 3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발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서우시다고요? 잠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아무 경고 없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기력 저하라는 신호가 먼저 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편지 같은 겁니다. 이 편지를 읽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피세포가 왜 망가질까요? 주범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가장 가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 이것이 발기력을 빼앗는 진짜 원인입니다. 나이도 아니고 호르몬만의 문제도 아니고 약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이것이 범인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국제의학 저널의 종합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 그룹에서 발기 기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왜 운동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운동을 하면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빠른 혈류가 내피세포를 자극하면 산화질소가 더 많이 분비됩니다.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운동 중에 생기는 적당한 자극이 혈관 벽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녹슨 수도관에 깨끗한 물을 세게 흘려보내면 조금씩 녹이 벗겨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양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오진석 선생님, 66세이십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으셨어요. 온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니 하체 혈류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다리도 자주 저리셨다고 합니다. 오진석 선생님에게 권해드린 건 아침마다 빠르게 걷기 25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5분씩 늘려가셨고 한 달 반 뒤에는 25분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하루에 3번, 골반 바닥 근육 조이기 운동을 10회씩 하시는 겁니다. 이 운동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 유지시켜주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래쪽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오진석 선생님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저림이 먼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핵심은 유산소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를 살려서 산화질소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골반 바닥 근육 운동이 혈류 유지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혈당이 내피세포를 빠르게 손상시켜서 당뇨 환자의 발기부전 발생률이 일반인의 약 2.8배에 이릅니다. 혈당 관리가 곧
혈관 관리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연기 속 물질이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 방해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하루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이 뭘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 그 속도면 딱 맞습니다. 걸으시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보세요. 상체까지 움직이면 전신 혈류가 더 잘 돕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도 좋습니다. 한 번에 10회,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로 혈류를 만들고 골반 근육으로 혈류를 유지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범인을 포위하는 셈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식단입니다. 아까 범인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산화질소를 늘려주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가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마늘이 대표적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에 생마늘 2-3쪽, 어려우시면 구운 마늘로 드셔도 됩니다. 양파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비트 같은 짙은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것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4-5알이면 충분합니다. 등푸른 생선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가운데 답이 있는 겁니다. 된장찌개에 마늘 넣고 시금치 나물 곁들이고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구워 드시면 그게 바로 혈관 청소 식단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가공육, 라면, 튀김, 과자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삼겹살과 소주 조합,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좋아하시죠. 가끔은 괜찮지만 매주 반복하시면 혈관이 버티질 못합니다.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배부르게 드시는 것보다 적당히 드시는 게 혈관에는 훨씬 낫습니다. 배에 팔할 정도에서 숟가락을 놓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높은 혈당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발기부전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식단 정리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시금치, 비트,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것들을 매일 1가지 이상 식탁에 올리세요. 그리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 내피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3가지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이상 주무시나요? 아니면 5시간도 안 되시나요? 만약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신다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최대 17%에서 2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주범은 아니라고 했지만 공범의 힘이 약해지면 범인에게 맞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잠은 혈관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혈관 내피세포의 복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 복구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범행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혈류가 줄어들고 발기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5 세면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7 세면서 내쉬세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관계의 온기입니다. 전주에서 버스기사로 38년간 일하셨던 임정수 선생님 71세이십니다. 오랜 시간 운전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라 하체 순환이 좋지 않으셨고 발기력 저하와 함께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져 계셨습니다. 임정수 선생님에게 드린 조언은 3가지였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15분 산책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씩 서로 말하기, 그리고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기. 처음에는 쑥스러우셨대요. 60년 넘게 살면서 손잡고 걸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나고 임정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걷기가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목적이 되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왔어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죠. 약 한 알 먹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운동회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남성 기능의 회복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삶 전체의 회복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혈관 하나 살리는 일이 결국 가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사한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볼게요. 용의자 1, 나이, 범인이 아닙니다. 혈관 관리를 잘하면 70대에도 50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 2, 남성 호르몬. 공범이지 주범은 아닙니다. 호르몬이 정상인데도 발기부전인 경우가 60%에 이릅니다. 용의자 3, 약. 도구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10명 중 3명은 약에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가 내피세포를 망가뜨려서 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들고 가장 가느다란 음경동맥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보다 3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나는 경고 신호입니다. 범인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내피세포를 살리고 마늘과 시금치와 등푸른 생선으로 산화질소 원료를 채우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부부의 온기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황기철 선생님 기억하시죠? 인천의 퇴직 체육 교사분이요. 그분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황기철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혈관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식사하시는 날이 많았는데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운동은 하셨지만 먹는 것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황기철 선생님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몇 끼 반드시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넣고 일주일에 4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라면과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걷기 운동에 골반 바닥 근육 운동을 추가하셨습니다. 아내분께도 솔직히 말씀하시고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혈관 내피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반응하는 게 다시 느껴진다고 뭐라고 할까 70이 되어서 다시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내 앞에서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황기철 선생님의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려가느라 정작 자기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운동회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남성 기능의 회복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삶 전체의 회복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웃음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면 가족이 모입니다. 혈관 하나 살리는 일이 결국 가정의 온도를 바꿉니다. 실제로 오진석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운동 시작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은 먼저 대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예전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혈관이 살아나니까 대화도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하듯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혈관 내피 기능 장애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내피세포를 망가뜨리면 산화질소 분비가 줄고 가장 가느다란 혈관부터 막힙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의 3년에서 5년 전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범인을 잡는 3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25분과 골반 바닥 근육 운동 하루 3번, 마늘, 시금치, 등푸른 생선을 매일 식탁에 올리고 가공식품은 줄이기, 충분히 주무시고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으로는 녹슨 혈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아직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9세 황기철 선생님도, 73세 송태호 선생님도, 66세 오진석 선생님도, 71세 임정수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집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혈관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저녁 산책 1번, 내일 아침 마늘 1쪽, 이 작은 것부터요.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